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는 에메랄드 정선입니다. 요즘 10월이라서 날씨가 너무 좋죠? 하늘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하늘 보면서 파트너들과 함께 밥 먹으면서 하늘이 정말 예쁘다. 그러면 오늘 마케팅 원리를 아주 예쁘게 잘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평생 수입 만들기. 아메이의 마케팅 원리는 평생 수입 만들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소개하면 저는 결혼 전에, 지금 결혼 전하고 많이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때 저는 수학 과외를 했기 때문에 애들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수입이 됐기 때문에 20대에 수입이 되면 정말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애들 가르치면서 놀러로 다니고, 그리고 위에 사진 보면 흰 옷 원피스가 제 동생이에요. 같이 사업하고 있는 에메랄드 정유진이거든요. 어렸을 때도 날씬했죠. 네, 그래서 결혼 전에 정말 재밌게 보냈습니다. 그래 제 스케줄이거든요. 제가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열심히 살다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수업하면서도 선생님이 죽으면 순직이라고 얘기해줘. 이럴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하면서 20대에 벌써 연봉이 억대로 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수학 과외를 정말 열심히 가르치면서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남편하고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우리의 인생도 열심히 살면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애 놓고 정말 바쁘게 사니까 제 모습이 이렇게 됐어요. 30대, 빨간 옷이 30대, 까만 옷이 40대, 지금이 50대 같아요? 네, 50대예요. 점점점 30대 이때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제가 모자부터 선글라스, 옷이 다 명품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한 대 값을 입고 다니고 쓰고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버냐고. 그런데 40대가 되니까 제가 저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됐어요.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야 했지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보고 수학을 하니까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수학만 잘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서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훨씬 수학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람들과 또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한 경쟁 체제에서 제가 애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하는 그 일이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이어지는가? 제가 수학 과외를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진짜 내 삶의 5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갈까? 30대 모습 보고 40대 모습 보잖아, 그제? 그러면 그 모습에서 수학 과외를 계속 했으면 5년 후에 제 모습이 제가 과연 우리 애를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엄마가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너무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목표가 풍요로움이에요. 제가 쓰는 캘리그래피 글씨거든요. 인사동에서 전시회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풍요로움으로 나누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살기 바빠서. 제 애 키우기 바빠서. 그래서 저기 보면 제가 켈리 호가 있거든요. 널 햇살처럼 빛나는 선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니까 아메이하기 전과 아메이하기 한 후가 완전히 명백하게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충분한 소득이 있는가? 경제력. 경제력은 과외 할 때도 괜찮았어요. 연봉 억대가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건강 수명. 가장 위태로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30대 후반에 벌써 저보고 항상 만나시는 분들이 잘 웃는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웃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계가 없어요. 그래서 설계도 없애고 그리고 또 혈압도 너무 높고 살은 너무 많이 찌고 이런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에 저희 건강 수명은 짐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삶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도 저는 의문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나눔. 지금 제가 사업하고 나서 에메랄드가 되고 나서 미혼모 돕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도우면서 저의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눔은 나를 위하는 거구나. 상대방을 위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과외할 때는 너무 힘들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눔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네 50 이후로 과외할 수 있겠나 묻는 거예요. 그때 제가 30대. 가장 수입이 가장 좋을 때.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배우겠지. 이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아니 니한테 배울 사람 별로 없다고. 니보다 훨씬 잘 가르치는 젊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어떻게 했냐. 아빠 너무한가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지만 저보다 인생을 더 살아보신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생각했냐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제력이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자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정말 사회적 지지를 있는지 믿음의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게 바로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이 조건들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근데 지금은요, 제가 보면 지금 에메랄드가 되면서 연봉 억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메하기 전과 아메한 후에 수입이 같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딱 비교를 딱 해보면 과외할 때는 라이프만 있었어요. 계속 일을 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애들이 제가 고3 입시 전문이었기 때문에 시험 치고 나면 제가 또 고2를 받아야 돼서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입은 똑같은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생겼어요. 스타일. 지금도 스타일 있지 않아요? 그때 사진보다 헐났잖아, 그죠? 네. 그래서 저는 행복한 게 이런 거구나 아메하면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걱정을 할 때 벌써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저도 저출산에 한몫했거든요. 저도 애 하나밖에 안 낳았어요. 왜냐하면 못 키울 것 같아서. 그리고 고령화로 지금 사회 진입이 예상되지만 지금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성당 가면 거의 70대 80대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60대가 성당에서 굉장히 젊으신 분이에요. 저는 성당 가면 제가 종교가 천주교기 때문에 성당 가면 저보고 새댁이라고 얘기해요. 아우 새댁이 왔네. 그래서 제가 새댁이 된 지가 오래됐는데 헌대기가 됐는데 아직도 이게 바로 고령화 시대가 왔다는 게 표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짧아지는 기업 수명이 나는 이 회사에 더 근무하고 싶은데 그 회사가 생기자 15년, 12년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다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지만 대기업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은퇴 시기가 우리가 지금 퇴직 연령이 낮아졌어요. 49세, 50세가 되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70세 이상 노동시장에서 수입이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AI에게도 빼앗기는 일자리거든요. 저희 아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이 23살인데 엄마 과연 내가 뭘 할까? AI가 너무 심각한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웃으면서 민준아 네가 AI가 되는 게 더 빠르겠다. AI랑 대항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 아들이 대화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그러면서 평균 수명과 근로 희망 연령이 지금 70세 이상이 되어도 근로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살고 지금 다 돌아가시기를 원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평균 퇴직 나이가 49.3세에서 우리가 무소득 기간이 34년이 된. 저도 나이가 과외할 때 50 이후로 수입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미래 준비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걸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아메이였어요. 저는 과외할 때 엄마들이 뭐 했냐면 선생님 수업 한 개 덜 하고 아메 어때요? 수업 하나 덜 하고 깔창 다단계도 있대요.
깔창 하시면 어때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저는 수학밖에 몰라요. 애들하고만 있었어요. 저는 못해요.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아메이를 저는 같은 학교에 근무했던 강정혜 사장님으로부터 전달받았어요. 딱 전달받고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입의 원리나 그리고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난 여행 별로 안 가고 싶은데 나 여행이 꿈이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연봉이 억대였기 때문에 월천이 넘었겠죠. 근데 강재인 사장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너무너무 안쓰러운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상황은 제가 차도 더 좋은 걸 몰고 수입도 서너 배가 더 많은데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러면 한번 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 강의를 듣고 그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 자리에 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다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아메이는 집안에 금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필품이 집에 다 있잖아, 그죠? 그 생필품을 어디서 샀는가는 우리가 구매했는 장소에 따라서 수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예쁘게 해가 오려고 샤워하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옷 입고 이렇게 다 왔거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쓰는 생필품을 어디서, 그래서 그 생필품을 구입했는 데서 소비가 지출로 되는지, 소비가 지출로만 아니고 매출과 수입이 되는지, 전 이걸 딱 듣는 순간 브랜드 체인지 해야 되겠구나 이걸 딱 느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 하면서 정기적으로 서실래요? 정기적으로 버실래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필품을 정기적으로 쓰면서 정기적으로 벌어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기특했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을 했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생각합니다. 난 아메이 해야지. 이 생각을 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수입의 속성이 인세와 같이 평생이 나온대요. 그리고 상속이 된대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제가 SP 됐을 때 제가 얼마 받았냐면 131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SP가 거의 250만 정도 받잖아,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없구나. 또 수입에 한계가 없고 선착순이 아닌 노력순. 그리고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요걸 6가지 잘 알아보면 맞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비전을 봤어요. 저는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숫자가 안 맞으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깐깐한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 수입 구조를 딱 듣는 순간, 수입의 원리를 딱 듣는 순간 맞네. 왜냐하면 땅 넓이 계산하고 똑같아요. 땅 넓이 계산.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똑같이 스폰서나 AB. 오늘 여기 오자고 모시고 온 분이 스폰서거든요. 스폰서나 AB일 때 똑같이 20만 원씩. 수학을 계산할 때는 조건이 똑같아야 돼요. 내가 20만 원 써야 되겠구나가 아니고 똑같은 조건 20만 원씩 썼을 때 여러분들 생각에 누가 제일 많이 받아갈까? 저는 처음에 이 미팅에 왔을 때 S라고 생각했어요. 스폰서가 많이 받아가니까 내한테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입 구조를 딱 보는 순간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일 처음에 스폰서 땅이거든요. 제일 처음 스폰서 땅이라고 생각할 때 20, 20, 20이니까 80. 80은 6%거든요. 그러면 6%를 계산했을 때 48,000원. 다음에는 내가 중요하잖아요. 스폰서보다 내가 중요하죠. 그죠? 그럼 내 수입이 얼마일까? 나는 그러면 20, 20, 20일 때 60이거든요. 60도 6%. 그러면 36,000원. 뺐을 때 스폰서에게 12,000원 주는 게 맞잖아요. 제가 이걸 딱 듣는 순간 어머 맞네.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얼마지? 그러면 나는 A와 B를 주면 돼요. 20만 원 3%거든요. 그러면 6,000원 6,000원. 12,000원을 빼는 순간 24,000원인 거예요. 그때 제가 여기 앉아서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시간당 6,000원 선생님 말고 4배인 24,000원 선생님이 돼야지. 이 생각을 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하는 일과 비교를 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제가 수입에 역전이 되네. 스폰서가 내 걸 가져가는 거 아니네. 나도 A와 B 걸 가져가는 게 아니네.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 저는 노력할 수 있어요. 저는 타고난 재능은 별로 없기 때문에 노력하면 된다는 거를 살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노력해보자. 그런 순간 이게 바로 심화 과정이에요. 심화 과정.
여러분은 지금 초급을 넘어섰습니다. 심화 과정인데 이 심화 과정은 뭐냐면 자 스폰서와 나 가장 오해가 많이 생기는 우리가 아메를 딱 얘기할 때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스폰서가 안 쓰고 내가 20만 원 썼어. 그럼 20만 원에 3%는 6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내게 20만 원에 3% 6천 원 빼면 스폰서는 0원이에요. 내가 썼기 때문에 스폰서는 안 쓰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스폰서 20만, 내 20만. 그럼 스폰서 먼저 계산하죠. 40만, 3% 12,000원. 나는 20만에 3% 6,000원. 빼고 나면 스폰서 6,000원, 내 6,000원. 맞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심화 단계예요. 잘 보셔야 돼요. 벌써 조심은 안 됩니다. 지금 내가 1,000만을 했는데 내가 680을 했고 스폰서가 320만, 1,000만에 21% 210만 원. 그러면 680에 18% 하니까 122만 4천 원. 그러면 스폰서는 87만 6천 원인 거예요. 내 노력을 다 받아가죠. 네, 수입에 역전이 일납니다. 네 번째는 1,050만이 됐을 때 내가 1,000만을 하고 스폰서가 50만을 했어. 그럼 21%가 됐으니까 21%일 때 220만 원. 그러면 나는 1,000만에 21%는 210만 원. 빼면 스폰서는 10만 원 가져가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서 저는 모든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아메이 너무 괜찮네. 그러면서 저는 비전은 2단계에서 봤어요. 그러면 내가 1,000만을 했을 때 내가 1,000만을 하는데 A그룹이 400만, B그룹이 300만, C그룹이 200만, D그룹이 100만을 했을 때 그러면 400, 300, 200, 100일 때 1,000만이죠. 그러면 1,000만은 21% 21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그룹 400만에 15%는 60만 원, 300만에 12%는 36만 원, 200만에 9%는 18만 원, 100만에 6%는 6만 원. 다 빼주고 나면 9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럼 이 90만 원이 누구에게 가냐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얼마 썼느냐? 0원인 거예요. 나는 안 썼는데 내가 만든 그룹들이 매출이 났을 때 저는 아메이를 전달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게 아메이는 언제까지 써야 되는데 그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메이는 언제까지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마트 가서 치약 사면서 이마트 가서 치약을 그러면 이마트를 언제까지 와야 되는데 이 말 하냐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비전을 봤어요. 내가 안 써도 이제 안 써도 됩니다. 그룹이 매출이 내가 만든 그룹이 매출이 났을 때 이 90만 원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제가 이때 아메이 정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첫날 수익 구조 듣고 결심했어요. 아메이 한다고. 그래서 이 수입이 매달 평생 매평 증상 그죠? 우리 사자 용어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입이 갖고 싶더라고요. 매달 100만 원씩 나왔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1,000만 가는 사람을 SP라 하거든요. SP 가기 전에 오늘 랠리에서 BF와 BB가 나올 겁니다. 가는 도중에 힘들지 말라고 축하해주는 핀이 생겼어요. BB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거든요. 내가 9%를 하고 3명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3명. 우리 인생의 3명. 그죠? 삼총사. 그죠? 삼총사 아니면 3명의 미녀. 이렇게 우리 3명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3명에게 전달했을 때 각각 20만 원씩 썼을 때 BF 하신 분이 12만에서 15만을 받으면서 선물을 정말 좋은 선물을 받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겠죠. 그래서 브론즈 빌드가 되는 거예요. 브론즈 빌드가 되면 내가 15%를 하는데 그 3%에 있는 그룹들이 성장하겠죠. 6%, 6%, 6%를 이뤘을 때 브론즈 빌드이신 분에게 70에서 100만 원. 제가 그렇게 SP해서 100만 원 벌고 싶은 수입이 지금 빌드에서 나와요. 그 빌드가 그 100만 원이 왜 갖고 싶었냐면 전 연금이 없는 사람이잖아. 열심히 수업해야만 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는 100만 원 자산소득에 굉장히 비전을 봤거든요. 그래서 정기예금 8억 그리고 4억의 건물을 갖고 있으면 1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지금 파리올림픽 금메달 오상욱을 보면서 저는 멋진데 나는 저걸 할 수 없겠구나. 제가 그저 레슬링을 하겠나 역도를 하겠나 그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살이 빠지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아메이 한 게 다행이다 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1,000만을 한 번 하신 분을 SP 250에서 300만 원, 3번 하신 분을 GP는
집안이 풀린다는 GP거든요. 250에서 300. 그리고 나면 정식 사업가인 PT 6번. 6번을 하시면 월 보너스가 300만 원에 정식 사업가 연말 보너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파운더스 PT, 제가 파운더스 PT 될 때 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핀이거든요. 그래서 연봉이 5천만 원 되면서 연말 보너스도 받고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과외하면서 여행을 해외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아메이 하면서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 기회가 파운더스 PT 수입이 되면 한 311만 원 매달 나오거든요. 그 수입만 된다면 평생 걱정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메랄드잖아요. 에메랄드 P는 3명의 PT예요. 근데 저는 제가 에메랄드 하면서 제 파트너인 동생이 정유진 사장님이 에메랄드를 했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명의 PT가 되면 에메랄드 연봉 8천이라고 하지만 저는 연봉 1억이 넘었거든요. 1억 한 2, 3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파트너, PT인 파트너가 6명의 PT를 할 수 있겠죠. 그분은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면 연봉이 1억 5천만 원. 해외여행도 가고 비즈니스 클래스와 상속까지 가능해지는 핀이 되고요. 파운더스 PT 6그룹이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는 연봉이 2억 더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에메랄드인데 연봉이 억이 넘기 때문에 지금 수입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는 희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왔는 에메랄드지만 앞으로 제가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래요. 다이아몬드 또 해야 되나? 에메랄드 하고 안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에메랄드 하고 그만두기에는 내가 너무 멋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다이아몬드 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은 제일 잘하는 게 아메이 사업인 거예요. 옛날에는 제일 잘한 게 수학이었는데요. 지금은 아메이를 제일 잘해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이아몬드 지금 도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지금 이 4명이 해외여행 이제 팀이 됐거든요. 제 아들과 제 조카와 제 동생과 가니까 애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북극 초청장 받았어요. 정선님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죠? 이렇게 초대하는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린 한번 보고 오려고요. 네, 옛날에 달성공원가가 기린 봤는데 요새는 달성공원에 기린 없더라고요. 그래서 북극까지 가서 기린 한번 보고 오려고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는 걱정하면 지는 거고 설레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달 착륙할 때 정말 착륙할 때 어떻게 하면 암스트롱이 오른발로 착륙할 때 연습, 왼발로 착륙한 연습을 수만 번 했대요. 근데 달에 착륙했을 때 딱 어떻게 했냐면 양발로 했대요. 그래서 암스트롱이 뭐라고 했냐면 두려웠지만 설레었대요. 그래서 설레음이 커지면 저는 제 삶이 좋아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설레요.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면서. 그래서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다고 짱구가 말했어요. 저도 짱구가 말했는데 그죠?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 하기 전에는 왜 이렇게 나는 많은 책임감과 많은 힘들지? 왜 내 친구들은 이렇게 안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으로 해야 되지? 오빠가 있는데 왜 부모님을 내가 다 용돈 드리고 다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아메 하면서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부모님께 해드리는 게 내가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제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물었어요. 선님아, 니는 셋째인데 어떻게 마지처럼 해? 제가 제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아메하고 나서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 우리 부모고 내 형제인데 누가 하면 어때? 이렇게 얘기하게 됐거든요. 제 친구는 맞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내하고 좀 만났으면 좋겠대요. 셋째도 이래 하는데 니도 좀 해라고. 그래서 아메이를 하는 게 저는 삶과 생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들 도우니까 헬핑 피플을 하니까 제 삶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기회가 저에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완벽한 기회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